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 건가요? 주식? 부동산? 주식을 잘 하신다면 주식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환 투자도 좋지만 저라면은 땅을 사겠습니다. 그런데 땅 사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런 겨울에는 땅을 보러 가면 여름에 초록초록하던 풀들조차 없어요. 그냥 딱딱한 흙바닥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아파트겠죠.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럴 때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분양권은 계약금을 10%를 주고 중도금은 대출 승계를 받고 잔금은 전세로 맞추는 건데요. 여기서의 주의점은 잔금보다 전세금이 같거나 높아야 하는데 당시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낮게 맞춰진다면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잔금 때까지 현금 확보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사면은 잔금 때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씩 당연히 전세로 잔금을 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투자를 해버렸는데 전세가 안 들어와.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권의 전세 시세를 주변보다 20% 정도 낮게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양권을 사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 분양권이 청약을 했을 당시 청약 경쟁률을 보는 겁니다. 어떤 평형과 어떤 타입의 경쟁률이 높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학군지인 곳은 30평대가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20평대가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낮았다면 입지가 별로여서인지 비싸서인지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가 매매가를 비교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분양권 투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를 끼고 산다. 흔히 말하는 갭 투자죠. 요즘은 역전세도 끝났고 매매가도 보합세이다 보니까 전세가나 매매가를 최고가를 잡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부모님 댁에 살거나 기숙사에 살아서 생활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일으켜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초보이신 분들이 대출 받는 걸 두려워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대출은 나쁜 것, 받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적절한 대출은 나의 자산을 더 불려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있는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1억 5천이라면 1억이라는 대출이 필요하겠죠. 1억,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달달이 나가야 되는 이자도 있어요. 1억이라면 대략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출이 있을 텐데 50만 원이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내가 산 아파트가 10년에 6천만 원 이상 오르면 투자를 잘한 거겠죠. 이게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커 보일 수 있으나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계속 일을 할 거라면은 평소에 쇼핑하고 먹고 마시느라 썼던 그 돈을 대출 갚는 데 쓰게 되면 쇼핑도 못 하게 되고 야식도 못 먹게 되고 스타벅스도 못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50만 원을 충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저절로 경제적 자유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집 샀다고, 더구나 내가 사고 나서 실거래가가 몇백 몇천 올랐다고 와 나 돈 벌었다 하면서 소비를 늘리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케이스로 저는 혼자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월세를 내고 있어서 대출을 받게 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커져요. 이런 경우가 있죠. 특히나 지방에서 와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내가 혹시 깔고 있는 보증금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은지, 나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대출 상환이 감당 가능한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조차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어머니 저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훗날 꼭 갚겠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내 종잣돈 5천과 부모님 돈 5천, 신용대출 5천을 합치면 1억 5천이 되는데 그걸로 한 채 마련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5천만 원 빌려주실 여유가 없다면 공인중개사에 가서 매물을 찾을 때 전세가가 높게 세팅된 것을 위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전세가가 주변 전세가보다 높게 세팅되어 있다면 역전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돈을 또 열심히 모아두는 겁니다. 이게 돈이 빠듯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조이고 또 조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편한 투자는 없거든요. 그리고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한 사람 월급은 100%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한 사람의 월급은 일부는 대출 상환, 생활비, 그리고 또 남은 돈은 저축한다. 이렇게 한다면 5천만 원의 처음 시작이 나중에는 몇 억대로 금방 불어날 겁니다.
정리. 5천만 원으로 분양권을 산다면 잔금을 대체할 전세금이 얼마인지 예상해야 되고, 그 전에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인기 타입과 인기 평형대를 보고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도 같이 본다. 전세를 끼고 산다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더 많이 오를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너무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게 대출이자보다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곳에 해야 되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대출은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무리한 대출은 금지.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분들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 잘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 간직하면서 이 연말 연초에 너무 플렉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우직하게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